안녕하세요. 날씨가 덥지요? 제가 한국말로 수업을 진행해서 그런지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한국, 특히 서울과 부산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많은 외국분들이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일도 하십니다. 이번 여름은 많이 더웠습니다. 8월 7일은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였고 어제는 더위의 마지막이라는 말복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은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더위를 견디어내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난 수업 15강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 요소를 소개했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한국어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는, 에, 그리고 를이 여기에서 공부하는 조사들입니다. 녹색의 는은 공부하다라는 동사 뒤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명사 뒤에 붙는 조사와 다릅니다. 분홍색으로 된 입니다는 서술격 조사라고 부르는데 전체적으로는 서술어로 작용하고 문장을 끝맺음하는 어미의 역할도 함께 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어미와 서술격 조사에 대해서는 다른 수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들을 이해하면 한국어로 말을 하거나 글쓰기가 쉬워집니다. 이 조사들을 한꺼번에 모두 공부하려면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니 몇 번에 나누어 요점만 설명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 모두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조사의 첫 번째 수업으로 은, 는, 이, 가, 즉 행위 주격 조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이와 가는 문장에서 행동의 주체를 강조하거나 주체의 상태나 존재, 새로운 정보, 특정 사실, 구체적 사실 등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은과 는은 문장의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 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능들로는 주제 설정, 주제 전환, 대조, 일반적인 사실 등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먼저 이와 가가 쓰여진 문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 쓰이고
가는 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 쓰입니다. 학생이 오고 있다. 여기에서 학생은 받침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다. 여기에서 나무는 받침이 없습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하는지 주체를 명확히 할 때 쓰입니다. 학생이 책을 읽는다. 누가 책을 읽나요? 학생이 책을 읽으니 학생이 주체입니다. 고양이가 창밖을 본다. 누가 창밖을 보나요? 고양이가 창밖을 보니까 고양이가 주체입니다. 나무가 쓰러졌다. 쓰러진 주체인은 나무이지요. 두 번째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때 쓰이는데요. 밖에 누가 왔어요? 철수가 왔어요. 여기에서 철수가 왔다는 것이 새로운 정보입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정보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상태나 존재를 말할 때 씁니다. 학생이 교실에 있다. 여기에서 교실 안에 학생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책상이 방 안에 있다. 방 안에 책상이 있는 존재 또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문이 열려 있다. 열려 있는 문의 상태를 말하네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맑은 상태를 말하네요. 공주님이 계세요. 공주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번째, 감정이나 느낌의 주제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 좋다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요. 동생이 귀엽다. 귀엽다라는 느낌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바로 그라는 특정 인물을 강조합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내가 사는 곳이라는 장소를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은과 는이 쓰여진 문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은은 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 쓰이고 는은 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 쓰입니다. 학생 뒤에 은 하면 학생은, 생은 받침이 있지요. 나무와 는, 나무는 받침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알려줄 때 씁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오늘과 날씨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됩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여기에서는 저와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뜻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저와 미국 사람에 대한 주제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대조와 강조를 표현합니다. 앞뒤 내용을 대조적으로
비교할 때 씁니다. 나는 학생이고 저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여기에서 나는 학생, 저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이지요. 이 사과는 맛있고 저 사과는 맛이 없어요. 이 사과와 저 사과, 맛이 있고 없고를 비교합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 진술이나 보편적 사실을 표현할 때 씁니다. 특정한 것보다 보편적 의미를 말할 때 쓴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산에 산다. 일반적으로 호랑이들은 산에 살고 있지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물의 끓는 온도가 100도라는 것은 보편적 사실이죠. 이번에는 가와 은, 는 이들 두 종류의 조사들이 각각 쓰여진 문장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철수가 왔어요. 누가 왔는지 새로 알려주는 것이지요. 철수는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철수는 왔다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물을 마신다. 무엇이 마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이 문장에서는 고양이가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물을 마신다. 고양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철수와 영희가 공부를 합니다. 두 사람이 공부하고 있다는 정보 전달인 것입니다. 철수는 공부하고 영희는 놀고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를 서로 비교하는 느낌입니다. 그 호랑이가 산에 산다. 지금 특정한 호랑이가 산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랑이는 산에 산다. 여기에서는 호랑이라는 동물은 원래 산에 산다라는 일반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책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고요. 책은 책상 위에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문장에서 책을 이미 말했었거나 책이 중요한 화제일 때 사용합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물을 진짜 많이 마셔. 누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고양이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물을 잘 안 마셔. 고양이와 강아지를 대조하는 느낌입니다. 저기 있는 코끼리가 지금 풀을 먹고 있어. 눈앞에 있는 특정 코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풀을 먹는 동물이야. 코끼리라는 동물의 일반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왔어요? 누구를 특정하지 않은 질문으로 누가 왔는지 알고 싶은 거지요. 철수가 왔어요. 철수라는 사람이 왔다는 정보입니다. 누가 왔어요? 오기로 예정된 사람들 중에서 이미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철수는 왔어요. 오기로 예상된 사람들 중에 철수만 왔다는 대답입니다.
고양이가 귀엽다. 고양이가 주체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고양이는 귀엽다. 고양이와 귀엽다라는 말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인 해석이나 설명은 늘 재미없고 지루하지요.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도 정확한 한국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용에 있어서 조금씩 잘못된 표현을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잘못된 점들을 조금씩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